이게 금이 가면 이 안에 물 들어갑니다. 처음에 딱 금이 가서 물 들어가면 이게 지금 수심 100m예요. 그러면 11기압이 걸립니다. 엄청난 수압 때문에 금이 가는 순간 샤 하고 물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하루 이틀 길어봐야 일주일 만에 이 사일러가 물에 꽉 찰 거예요. 그 안에는 10만 드럼의 방패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10만 드럼, 그 노란 드럼통 아시죠? 많이 보셨죠? 그거 뚜껑만 닫아져 있어요. 그 납땜 안 돼 있습니다. 쓰레기에 무슨 납땜? 그냥 뚜껑만 닫아져 있어요. 물 들어가면 그 안에 바로 들어갑니다. 물에 잠긴 상태로 1년만 있으면 물론 부식하겠죠. 그러면 이 안에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꽉 차는 거죠. 금방. 그리고 나서 이 물이 다음에는 이 바깥에 금이 하나 더 가면 이를 쫄쫄쫄쫄 새는 겁니다. 이번에는 샤 새질 않아요. 쫄쫄쫄쫄 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바퀴 다 도는데 한 2년 걸리겠죠? 그 사이에 금이 더 갑니다. 1년 만에 한 바퀴 돕니다. 금이 더 갑니다. 6개월 만에, 2달 만에, 한 달 만에, 일주일 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내로 저는 10바퀴 돈다고 보는 거예요. 10번 헹궈지면 이 안에 있는 방사능 다 나간다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보수공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할 생각도 없어요. 보수공사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나오기 시작하면 다 나올 때까지 진행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방사능 물질 전체 양이 제가 물어봤더니 20만 큐비라고 해요.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흐르고 있는 이 지하수는 무슨 지하수냐? 세계 읍면지역, 양남, 양북, 간포 사람들이 먹는 물이에요. 식수입니다. 그 식수에 방사능 물질이 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준치 이하랍니다. 공문으로 받았어. 기준치 이하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게 핀란드입니다. 1등급 안반에 통바위를 이만큼 뚫었어요. 이 바위 뒤쪽으로는 몇십 미터, 몇백 미터 똑같은 바위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물이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여기는 지하수 흐름의 속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만년에 1cm 이동한다. 그러겠죠? 만년에 1cm 이동하는 거예요, 지하수가. 여긴 경주방패장, 하루에 7.5m 이동해요. 이해되시죠? 이만큼 젖었죠? 여기 좀 안 젖었죠? 콘크리트는 이걸 다 치고 있어요. 여기 젖었죠? 물 여기서 쫄쫄쫄쫄 나오죠? 이게 여기가 제일 낮아요. 웅덩이를 타나서. 일로 쫄쫄쫄쫄 흘러갑니다. 이 물을 일로 이 튜브로 해서 퍼냅니다. 밖에서 보면 콸콸콸콸 나옵니다. 콸콸콸콸. 그러니까 이 동네 전체를 지나가고 있는 물은 여기서 뽑아내는 이 물의 10배가 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구리를 다 치고 막은 다음에도 그 사이로 뚫고 들어오는 게 하루에 4,000톤이니까 그 상황입니다. 5등급 사고로 파져요. 안반이 아닙니다. 다음 주시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게 자신이 생겨서 단도직입적으로 킨스에 물어봤습니다. 원자력 안전 기술원에. 제가 물어본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패장에 물이 들어와서 이 물을 통해서 방사능 물질이 사일로 밖으로 이동하면 유출사고로 볼 수 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답이 굉장히 재밌게 나왔어요. 보십시오. 방사능이 누출되면 사고냐 아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처분시설 운영 중에 발생하면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시설 폐쇄 후에 점진적인 지하수 침투 과정으로 발생하는 것은 사고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이 옵니다. 이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운영기간이 얼마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두 번째 편지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년이라고 나왔어요. 방패장 만들어서 방패물을 10만 드럼을 집어넣고 그 10년 사이 드럼 집어넣는 기간이 10년 걸려요. 1년에 10,000드럼밖에 못 넣습니다.
10년 걸려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걸 공구리를 꽉 칩니다. 그때까지는 방사능이 나오면 사고예요. 안 나오게 하면 되죠. 물 나오면 퍼버링 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10년간은 퍼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0년이 지나서 공구리 치고 난 다음에 지하수가 들어와서 점진적으로 쫄쫄쫄쫄 새는 건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방사능 유출 사고가 만약 아니면, 제가 이거는 같은, 혹시 아니라고 할까봐 질문을 한 겁니다. 만약 아니라면 설마 그러진 않겠지 하고, 아니라면 당신들이 얘기하는 방사능 유출 사고가 뭐냐 그랬더니 뭐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운영상 실수, 장비 고장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거가 방사능 사고다. 폐쇄 후 지하수 유입과 방사능 유출은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예측하는 거거든요. 폐쇄한 후에 지하수가 들어가서 이게 방사능이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설사 모두 다 나온다 하더라도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주십시오. 사일로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는 더 이상 지하수를 뽑아내지 않으니까 지금 뽑아내지만 결국 사일로가 물속에 잠기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궁극적으로 물에 잠깁니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일로 물에 잠기는 거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끄덕끄덕 알고 있거든 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본 게 만약에 물이 들어오면 철제드럼통은 방수가 아니어서 물이 바로 그 안에 들어오고 바로 핵물질 이동을 이야기할 거다. 알고 있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온 겁니다. 철제드럼통 원래 방사능 폐기물을 제한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거든. 그거 인제 알았어. 그거 아무런 방법이 아니야. 하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폐쇄 후 장기간 경과 후에는 궁극적으로 물에 잠기게 되고, 질문이 아닙니다. 답변입니다. 물에 잠기게 되고 점진적인 지하수 유동과 방사능 핵종 유출이 예상되나, 방사능 나온다는 거예요. 폐기 처분의 특성, 공학적 설계 특징, 부지 특성 등에 의해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방사능 샌다. 근데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이거? 궤변이지요. 방패장에서 방사능이 안 새기 하기 위해서 방패장을 만드는 건데 샌다. 근데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샌다. 어쩔래?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새거든? 나 원래 알고 있었거든? 너 인제서 알았니?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인제 안 거야? 별거 아니거든? 가만히 있으란 말이지. 이런 거야. 니까지 길 뭘? 그 얘기예요.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이 답변을 받고 열이 받아서 두 번째로 물어봤어요. 운영기간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년이래요. 맞아요. 두 번째, 유출이 되더라도 사고일 경우가 아닐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사후 대책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출 사고의 경우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아니면 보상이 없다는 얘기죠. 10년 내로 누출 사고가 나면 그건 보상이 되고 11년째 누출이 되면 보상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아니니까. 킨스는 방사능 누출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 누출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음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반폐용 관리 공단입니다. 킨스는 샌다는 걸 인정합니다. 교과부 산하에 있는 거기를 인정하는데 반폐용 관리 공단은 지금 반폐장을 지금 하고 있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고 있으나 거짓말을 꼭 해야 되는 입장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거 새지 않냐? 사일로가 잠기지 않냐? 물에 잠기지 않냐? 금방 가면 물 들어가고 그건 바로 방사능 누출되지 않냐? 라고 제가 계속 공격하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거 지금 말로 한 게 아니고 문서로 저한테 준 겁니다. 사일로의 콘크리트 방벽은 1400년 동안 지하수를 차단한다. 이렇게 말도 하고 문서로도 줍니다.
우리가 콘크리트 사용하기 시작한 지 100년 됐어요. 우리 인간이. 근데 그 14배